MZ 직원들 처음에 입사하면 다들 의욕적이죠? 그런데 일이 좀 적응이 되고 회사도 적응이 끝나면 점점 소홀해지고 태도도 좀 해이해지고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또 어느 순간 보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해요? 상사 욕하고 회사 욕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팀장님 한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도 굉장히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직에서 목표가 내려오면 같이 좀 으쌰으쌰 해줘야 하는데 하기 싫은 티 내고 개인 일정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MZ 세대들 개성이 정말 강하죠. 어떻게 하면 MZ 세대들이 조직의 목표에 대해서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관점과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은 가장 근본이 되는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발상의 전환으로 소통하는 남자, 발전소남 이성철 박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동전 뒤집기라는 조직의 대처법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동전 뒤집기란 원인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그냥 직감적으로 떠오르는 솔루션을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커플 매출 고객이 떨어졌을 때 별 고민 없이 그래요? 그럼 안 되죠. 우리 커플 고객들을 위한 할인 이벤트를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동전 뒤집기입니다. 커플 고객 매출이 떨어진 것이 만약 서비스에 대한 불만에서 야기된 것이라면 할인 이벤트가 들어간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되겠죠. 조직에서 뭐 하나 하려면 다 자원을 씁니다. 시간, 인력, 자원 이런 것들을 쓰는 거죠. 문제 해결로 이어지지 않는 시도는 다 뭐가 되죠? 낭비가 됩니다. 기업에서 교육을 기획할 때도 동전 뒤집기식의 접근을 종종 보게 됩니다. 조직에서 내려오는 목표에 대해 MZ 직원들이 공감을 못하고 열심히 안 하는 상황에서 어떤 교육을 해야 될까요? MZ 직원들이 공감을 못해? 그럼 리더들이 MZ 직원들을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겠네. 세대 차이 교육 진행시켜! 또는 MZ 직원들이 왜 조직의 목표에 공감을 못하지? 주인의식이 없나? 도전의식이 없나? 안 되겠군. 셀프 리더십, 팔로우식 강의 진행시켜요. 자,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동전 뒤집기식 접근입니다. MZ 직원들이 조직의 목표에 공감을 못하는 이유가 리더가 공감하는 소통을 못해서일까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MZ 직원들이 셀프 리더십이나 팔로우십이 부족해서 일을 열심히 안 하나요? 확인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모르고 교육을 기획하면 시간, 인력, 자원 낭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더 심하면 기업에서 교육 무용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교육해봐야 아무 효과도 없다. 이런 식으로요. 조직에서 내려온 목표를 MZ 직원들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생각해보면 해결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조직에서 목표가 내려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어떻게 얘기해요? 조직에서 목표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MZ 직원들의 상황이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그냥 공감할 수 없는 목표를 위해서 던졌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조직의 목표를 정할 때 아래 MZ들도 공감할 수 있도록 퍼실리테이션 교육을 하거나 회의 문화 개선과 같은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강의를 기획해야겠군요. 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안타깝지만 동전 뒤집기 사고의 연속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런 교육들이 다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조직에서 시간, 인력, 자원을 아낄 수 있으려면 가장 확실한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직에서 내려온 목표, 이것은 조직이 기대하는 어떤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상태가 바람직한 상태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바람직한 모습과 현재 상태 사이에는 갭이 존재하는데요. 이 갭을 전문적인 용어로 설정형 문제라고 합니다. 조직의 목표에 대해서 MZ 직원들이 공감하지 못할 때 우선 검토해야 할 것은요. 그 목표, 즉 바람직한 상태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근거로, 어떤 이유로 설정되었는지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저 작년에 어땠으니까 올해는 좀 더 잘해보자. 이건 공감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팀장님이 아무리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으셔도 설득 커뮤니케이션을 잘해도 안 됩니다. 이건 다른 문제거든요. 자, 예를 들어 작년에 달성한 목표가 업계 호황이어서 운이 좋아서 달성된 목표였다고 한다면
올해는 그걸 유지하는 것도 힘든 일이 될 거예요. 반드시 작년보다 좋아져야 한다는 목표는 그래서 공감하기 어려운 것이죠. 자, 여기 사무실이 있습니다. 문제가 보이시나요? 커피 쏟은 것이 문제죠? 이게 문제인 것을 공감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팀장님이 공감 커뮤니케이션을 못해도 이건 다 공감한다는 거예요. 이걸 닦아야 한다고 설득할 필요가 있을까요?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명백하잖아요. 팀장님이 설득 커뮤니케이션을 공부 안 해도 돼요. 자, 그럼 이 사무실을 보세요. 문제가 있나요? 저는 화이트보드가 없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드세요? 왜 화이트보드가 없는 게 문제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거 아니에요? 아, 오늘은요, 저희가 아이디어 회의를 하는데 같이 나온 아이디어를 좀 적고 함께 보면서 진행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이트보드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다면 어떠세요? 아, 그렇네. 그런 상황인데 화이트보드가 없다니 문제네. 이렇게 공감이 되고 설득이 되신다는 거죠. 자, 결론인데요. MZ 직원들이 조직에서 떨어진 목표에 공감하지 못하고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그 목표가 어떻게 설정되었는지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어떤 근거로, 어떤 필요로, 어떤 이유로 그 목표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공유해 주셔야 되는 거죠. 마치 화이트보드가 없는 것이 왜 문제인지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런 근거가 있을 때 MZ 직원들이 납득을 하고 함께 동참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현재 상황과 이 바람직한 상태와의 비교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러한 설정형 문제는 이처럼 그것이 왜 문제인지 구성원들에게 먼저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MZ 직원들이 조직의 목표에 공감하고 열심히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만약 기업교육 세팅을 통해서 찾는다고 한다면 리더급의 문제 해결 과정을 세팅하고 설정형 문제 부분을 자세히 다루는 것이 어쩌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럼 MZ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조직의 바람직한 목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까요? 바람직한 목표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찾을 수 있을까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조직의 설정형 문제는 어떻게 과학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네, 그건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영상이 올라올지 모릅니다.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올라오면 바로 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